장관님, 네. 국무회의 참석을 아까 제가 보니까 1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숫자를 세보셨어요? 제가 세진 않았고요. 근데 요건이 그래 보통 국무회의 의사정접소가 11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위헌적인 이제 국무회의 되는데 네. 9명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지금 그 법무부 장관하고 법무장관이 왔었나요 그날? 뭐 본인이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그건 잘 말해보세요. 모르겠습니다만 법무장관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거 전 말씀드리기 아까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도 중기부 그날 장관이요. 세 번의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세 그러니까 번의 국무회의가 있었기 비상계엄을 때문에 논의하는 그 국무회의 때 모르세요? 아니 세 번의 국무회의가 굉장히 연달아서 있었는데요. 예. 그때마다 참석하신 인원이 달랐습니다. 중기부 장관, 산자부 장관은 모르세요? 다른 분들은 다 명확했어요. 중기부 장관, 상기부 장관이, 산자부 장관이 예. 두 번째 국무회에 참석했는지, 두 번째- 세 번째 했는지, 그러니까 해제 때 참석했는지, 첫 번째 선포 때 참석했는지, 비상계엄이 첫 아니면은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어떤 비상계엄 할 첫 때 번째죠. 첫 번째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해제할 때. 근데 그다음에 왜 세 번째가 다음 날 11명이라는 아침에 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제가 누가 아까 없는지 모르면서 11명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11명 될 거라고요? 네. 11명이 안 단정적으로 될 수도 있는 11명인지 건가요? 12명인지 확실히 11명이 안 될 모르겠는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원이 안 되니까 그건 성원이 안 아니었을 된다는 겁니다. 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원되고 안 되고는? 그건 숫자니까 지금 총 대통령 의장을 포함한 왜 국무회의가 그러냐면 21명이니까 해완부 장관님이 주무 그 국무회의 네. 책임자세요. 그날 이제 그 누구죠? 아까 기록관도 안 오시고 그럼 네. 장관님이 요 내용을 국무회의가 형식적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은 장관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때 세 가지고 11명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무회의 때 뭘 논의했습니까? 그 선포할 때 아까 계엄 말씀- 선포를 할지 말지 돼서 그것에 논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국회 경찰과 계엄군을 봉쇄하고 투입한다는 그것도 논의를 했나요? 그런 건 논의 안 했습니다. 그럼 뭔 논의를 아까 했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구체적인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제 계엄 선포됐을 때의 경제 미칠 영향, 그다음에 대관계라든지 신인도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데 아까 국민들이 계엄을 그 받아들일 장관님이 것이냐 여부 뭐 이런 우려를 표명했다는 건 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계엄 분야에 선포 대해서 자체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그럼 있다. 시간대는 알고 계셨어요? 언제 계엄 선포한다는 건? 근데 10시로 맨 처음에 제가 도착했을 그러면 때 계엄 10시에 발표했습니다. 포고령은 누가 작성했나요? 계엄 그건 포고령. 전혀 모릅니다. 저희가 포고령도 모르셨다고요? 모르죠.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아니, 국무회의 때 그런 걸 아니, 서로 그런 건 전혀 공유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포고령은 아마도 계엄 선포된 이후에 나왔겠죠. 그럼 김용현 장관이 작성한 거예요? 그건 아니면 계엄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작성한 건가요? 그건 뭐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담화문은요? 담화문도 몰랐습니다. 담화문도 모르고요. 그러면 아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게 뭔 내용인가요? 뭐 제가 보면 별 내용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거요? 비상계엄 한다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 내용이요. 국무회에서 논의하는 예, 거. 예,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 신인도나 국제 계엄군이나 경찰 여기가 투입이 돼가지고 어디에 간다는 거는 몰랐다고요? 국회에 대해서 국무회에서 공작을 설마 거예요? 그런 거를 논의하겠습니까? 그런 논의는 그런 건 없었다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전에 혹시 또 뭐 대통령님하고 이게 충안고 동문이고 측근이니까 김용현 장관이나 함께 뭐 그런 건 사전에 전혀 없습니다. 논의한 적 없어요? 네.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그 여쭤보세요. 가벼운 아까 사안이 통치 행위라기 아주 말할 위치가 아니다 뭐 했는데 네. 상당히 무책임하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통치 행위는 합헌적인 통치 행위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사법적 심사는 안 되지만 위헌적인 통치 행위 헌법 77조에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국회의 권한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지금- 어떻게 통치인이 뭐니 해도 사법적 심사 아니면서 왜 이렇게 발뺌하십니까? 아니 그게 왜 아니라 그러냐면 그래서 이게 장관님은 국가의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이세요. 그럼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대통령께 그거를 입장을 얘기를 하고 했어야죠. 근데 아까 뭐 그러니까요. 사법 심사 아니라면서 아니요, 그렇게 의원님. 회피하신 거는 상당히 그래서 이게 비겁하다 봅니다. 예? 이번 비상계엄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그 판단을 쉬운 게 아니, 아니죠.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법을 전공하신 분이 거기에 이게 따라서 통치 제가 행위를 법률에 과거의 근거해서 통치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신 때 군사 독재 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87년 헌정 체제 때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권한을 다 행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했겠습니까? 말입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국회가 분노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에요. 봉쇄가 됐으면요. 상황이 아주 달라졌어요. 봉쇄를 못한 거예요. 미수에 그친 거예요.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이후에 쿠데타 실패한 이후에 말입니다. 우리가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했다? 지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워놓는데 정말 우리 이광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공범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했다? 했다? 봉쇄하려고 안 했어요? 모든 정황이 그 계엄 이후의 집행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 바가 없지요. 제가. 근데 어떻게 어떤 국회를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봉쇄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봉쇄 못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고요. 국회에서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제대로 해제가 된 모르는 거 거고요. 있어요. 네.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싶으면 철저히 회피하세요. 아니 왜 제 책임을 자기가 회피할 하지 게 뭐가 않았던 이야기를 있겠습니까? 추측으로 말입니다. 네.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말입니까? 국무위원으로서? 뭐 그 부분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건데요. 본인이 어떤 의견을 말씀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것은 네. 장관이 대통령을 모시는 위치에서도 당연히 정당하니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려를 표명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가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 당시 국무회의에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한 장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어쩌냔 말이에요. 네, 저 역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했고 이번 최소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취지에서 그 우려를 표명했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말해서 계엄법에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그런 법률적인 판단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런 법률적인 판단을 하고 자시고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에 모인 장관들 전체가 정말 깜짝 놀란 상황이기 최소한 때문에 네.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요.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은 네. 장관님과 같이 그렇게 자기의 의견을 두리뭉실한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이지만 최소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법에 의해서 이 계엄령의 법적인 요건이 타당한가 갖췄는가 이 판단을 하고 참모로서 본인의 의견을 표명했어야 될 이야기라 아니,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네, 위원장님 그게 제가 평소에 계엄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해뒀으면 공부라도 해뒀을 텐데 계엄의 요건이나 이런 거를 아니 법관이 무슨 계엄에 대해서 제가 그게 79년 이후에 계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제가 검토하고 한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담당 공무원도요. 네. 저 지방자치단체 7급, 8급 공무원도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면 먼저 법령을 검토합니다. 국가장 대책회의에서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전화를 제가 그 회의 중에 네.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예. 그 전화의 내용이 예. 혹여나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그 소방 활동에 대해서 특별한 아니 제가 사항이 묻는 있는가? 거에 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님께
의논했던 또는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청장님, 한 달 같이 난 건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언론사 단전 단수라는 그만큼 주요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 일인가요?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청장님. 이상민 장관이 청장께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하셨죠? 그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은 아니요, 제가 분명하게 다시 여쭙게요. 예. 저희도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법기관에 넘어가면 신분상의 여러 제약이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3일 날 소방청장 주재 국가장 대책회의를 하실 때 중간에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의 내용에는 단전 단수 지시,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단전 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은 것은 아니고요. 그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은 자, 협조해주라 그럼 이렇게 예. 이렇게 물을게요. 경찰에서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런 뉘앙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제가 추가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런 지시를 제3자에게 이관한 적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그날 회의석상이었기 때문에 네. 옆에 그 차장이 앉아 있었는데요. 예. 같이 차장하고 간단하게 뭐 이야기하는 아니요, 정도였습니다. 차장이 아니라 제가 다시 또 묻겠습니다. 청장께서 서울소방재난본부장한테 이 지시 내용을 이첩하신 적 있죠? 제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청장께서는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요구를 받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그 말씀드린 것 같이 차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경찰 수사,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일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청장께서 지시를 내렸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장이 그 내용을 다른 제3자에게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까? 그 회의에서 또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시하지 않고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옆자리에 차장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 장관님이 전화 오신 내용을 자, 이상민 장관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차장에게 했다는 거죠. 단전 단수 지시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상민 전 경찰청에 장관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특정 그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몇 가지 언론사에 한겨레 신문 들어갑니까? 예, 아마 답을 하세요. 예. 들어가시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경향신문 들어갑니까?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네, 안 들어가죠. MBC 들어가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한겨레, 경향, MBC, 소위 진보 매체라고 하는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이상민 장관이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이 차장에게 상의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옆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청장께서 이상민 장관의 주요 언론사 한겨레, 경향, MBC의 단전 단수 조치 지금 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른 하부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경찰 조사라든지 특검 조사 또는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청장께서는 장관의 그런 불법적이고 위헌적 지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 딱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없었던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날 그 상당히 급박한 상태입니다만은 그 단전 단수가 소방의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장관님도 명확하게 저한테 지시를 자, 하신 게 좋습니다. 아니고요. 그 장관 이상민 경찰청에서 자.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아니, 그게 지시죠. 협조하라는 게 지시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공직생활 지금 하루 이틀 하십니까, 청장님?
장관께서는 증인 선서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사건 쟁점으로 제가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다 증언을 하고 하셨던데 왜 국회만 나오시면 증언을 거부하시는 것이죠?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공소장에 다 내용이 지금 제가 읽어봤는데요. 진술을 한 것이죠. 증언을 한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진술이 됐든 증언이 됐든 간에 다른 기관에 나가서는 진술과 증언을 하셨는데 왜 굳이 국회에 와서는 그렇게 증언을 선서를 거부하시냐는 얘기죠. 지난번 1차 청문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원래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은 이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 관련자들이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자기가 겪은 제한적인 상황 그리고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것인데 이러한 각자의 진술이 국민들에게 달리 알려질 경우에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진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진술이 다른 분들하고 달라질 경우 그러한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것이고요. 잠시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모든 것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증인 계엄 직전 피의자 윤석열로부터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라는 내용의 문건을 받아본 적 있죠? 검찰의 공소 사실입니다. 인정합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참 처참합니다. 김용현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이상민, 한덕수, 조태용 또한 계엄 지시서 문건을 받아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의 사전 지령대로 계엄 선포 후에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언론사 단전 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죠? 답변 좀 해보세요.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김용현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민 장관도 동의하는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을 거부하실 거면 선서는 왜 안 하셨나요? 이상민 증인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즈음에서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사와 국무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것을 지시한 바 있으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복수의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 한덕수 총리입니까? 본인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점심 무렵에 대통령님과의 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12월 3일 울산 회의 일정 중간에 뛰쳐나와서 상경을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시죠?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12월 5일 행안위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이 기존에 이야기했던 건 답변을 좀 하세요. 해당 이야기 점심 때 윤석열로부터 직접 전화 받았습니까? 서울로 올라오라고? 저녁 때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통화도 비화폰으로 통화했습니까? 비화폰으로 통화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당시 8시에 피의자 윤석열이 개별 호출을 해서 밤 9시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모였던 이른바 8시 멤버들 윤석열, 김용한 포함해서 도착한 순서대로 박성재, 김영호, 이상민, 한덕수, 조태용입니다. 여기까지 8명입니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 윤석열이 국무위원들 앞에서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됐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다 진술한 내용 아닙니까? 그 자리에 한덕수 총리와 증인뿐만 아니라 이 8명이 함께 집무실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아예 답변을 안 하시기로, 말을 안 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겁니까?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태율 장관이 이미 진술을 했습니다. 8명이 집무실에 모였고 비상계엄을 해야 한다면서 계엄 지시 문건을 배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나가달라라고 해서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 이후에 총리가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설득한 후에야 한 사람씩 연락을 해서 1시간 후에야 국무위원 4명이 더 추가로 와서 11명을 채운 겁니다. 이거는 한덕수 총리의 경찰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이 윤석열이 8시 멤버를 소집을 할 때부터 대접견실로 옮기기까지 내란수 계획의 국무회의는 계획에도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이 가짜 국무회의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결과만 남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국회 침탈과 언론사 단전 단수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서 국무위원들 부르고 회의록 갖추고 서명 요구까지 네. 여기에 12월 5일에 국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변론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상민 장관 본인입니다. 그야말로 12.3 내란의 주범입니다. 당연히 중요임무 종사자들, 현재 피의자들 구속돼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거 감안하면 당연히 구속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정조사 내내 강조했던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이 8시 멤버와 계엄 지시 문건이 윤석열 내란 일부를 넘어서 국회 침탈과 선관위 침탈이 완성된 다음에 그 2부 계획을 파악할 유일한 신발입니다. 그 수사기관에서 지금이라도 이상민 장관 철저하게 구속 수사하고 국무위원들 관계된 사람들 철저하게 수사해야지만 이 내란 수계의 엉터리 변론을 깨부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